1980년대부터 품어온 꿈이 지금 제주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총수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우주를 향한 40년 집념이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2026년 2월 8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제주 서귀포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가 한화시스템 사업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방명록에 남긴 문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입니다. 이 한 줄에 김 회장이 지난 40년간 품어온 우주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섭시다라며 친필 사인까지 남겼죠. 김 회장은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함께 센터를 둘러보며 한화의 우주사업 현황과 올해 사업 계획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임직원들과 오찬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죠. 격려사에서 그는 제주우주센터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우주를 향한 한화의 원대한 꿈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며 하나만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강조했죠. 김 회장의 우주에 대한 집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화가 화약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그는 우주 산업을 꿈꿨거든요. 한화가 직접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아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그때부터 세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그 열망을 김동관 부회장이 이어받아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죠. 김 부회장은 2021년 그룹의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며 누군가 반드시 우주를 가야 한다면 한화가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한화그룹은 현재 우주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위성 기술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까지 전방위로 역량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11월 한화가 주도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 우주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켓 하나 쏘아 올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는 의미였죠. 김 회장이 이날 찾은 제주우주센터는 한화시스템이 1,00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2월 준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위성을 월 8기, 연간 최대 100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우주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생산 능력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지구 관측에 활용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즉 SAR 위성 등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이 위성들은 군사, 안보, 재난 감시에 필수적인 기술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한화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위성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발사체부터 위성 제작 운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핵심 부품인 엔진과 터 펌프를 생산하고 한화시스템은 위성을 만드는 구조죠.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 비용도 줄이고 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바로 이 방식으로 우주산업을 장악했거든요.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천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특히 소형 위성 시장은 연평균 20%에서 25%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 지구 관측, 기상 예측, 군사 정찰까지 위성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한화는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주우주센터의 연간 100기 생산 능력은 글로벌 시장을 노린 포석이죠. 한국 정부도 우주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2045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도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한화는 이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민간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한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목표입니다. 제주우주센터가 제주에 세워진 이유도 전략적입니다. 제주는 위도상 적도에 가까워 위성 발사에 유리하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대형 부품 운송도 용이하죠. 무엇보다 청정 환경 속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화는 제주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협력 기업들도 유치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승현 회장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사업에 대한 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거죠. 40년간 품어온 꿈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우주 산업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화는 끝까지 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한화의 우주 사업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 수요가 폭발하면서 위성 제작과 발사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스페이스X, 원웹 같은 기업들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소형 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죠. 한화는 이들에게 위성을 공급하고 발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업체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제주 우주센터의 생산 능력이 연간 100기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년에 발사되는 위성이 2000기에서 3000기 정도인데 한화 한 곳에서 그중 3%에서 5%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더구나 한화가 만드는 SAR 위성은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일반 광학 위성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고 가격도 몇 배에서 몇십 배 비싸죠. 군사용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한화가 이 시장을 선점하면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의 의미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러시아나 유럽의 발사체를 빌려야 했고 발사 일정도 그들 마음대로였습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비쌌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누리호 후속 모델은 상업용 발사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 위성도 실어 나르며 돈을 버는 거죠. 김동관 부회장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2021년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면서 그룹 내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역량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자 따로 움직이던 걸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만든 거죠.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우주 사업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킨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김 부회장은 직접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기술 개발 현장을 챙기고 있고 해외 우주 기업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우주 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10년에서 2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하고 있거든요. 김승현 회장이 1980년대부터 40년간 우주를 꿈꿔온 것처럼 지금 투자하는 기술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또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흔들리지 않고 있죠. 이런 장기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이런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의 판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만 우주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죠.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고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화가 살아남으려면 독자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 우주센터는 바로 그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SAR 위성 시장은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광학 위성은 날씨가 좋고 햇빛이 있을 때만 촬영할 수 있지만 SAR 위성은 구름이 끼거나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레이더를 쏘아서 반사파를 받아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런 장점 때문에 군사 정찰, 재난 감시, 해양 감시, 농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미 국내외에서 수십 기의 SAR 위성 주문을 받았고 앞으로 수백 기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의 우주 개발 로드맵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정부는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45년까지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우주 개발을 추진하는 모델이 바로 한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NASA와 스페이스X 관계처럼 말이죠. 제주 우주센터에서 생산될 위성들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24시간 감시 체계가 필수인데 SAR 위성이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는 정찰 위성은 몇 기 되지 않아 감시 공백이 생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화가 생산하는 SAR 위성을 대량으로 배치하면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승현 회장이 방명록에 남긴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문구는 우주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실패 위험도 크며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과실은 엄청납니다. 기술 독점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죠. 한화는 지금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40년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1,000억을 투자한 제주 우주센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화는 앞으로 수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발사체 생산 시설, 위성 시험 설비, 연구개발센터를 확충할 계획이거든요. 제주를 아시아 최대의 우주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이게 실현되면 제주는 관광의 섬에서 첨단 우주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급 일자리도 대거 창출되겠죠. 한화의 우주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40년 전 품었던 꿈이 김동관 부회장을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죠. 1980년대 화약 공장에서 시작된 우주를 향한 열망이 2026년 제주 땅에서 연간 100기의 위성을 생산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고 SAR 위성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제주 우주센터라는 생산 거점까지 완성했습니다. 우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는 김 회장의 말처럼 한화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비전을, 안전한 선택보다 과감한 도전을 택한 거죠.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2040년 1조 달러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한화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40년간 준비해온 꿈이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작은 센터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도전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